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는 스페인의 식민지와 필리핀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필리핀 역사 마지막으로 미국의 식민지배부터 현재까지 말씀드릴게요. 긴 역사와 많은 감동적인 스토리들을 이렇게 짧게 말씀드려야 하니까 조금은 안타깝네요. 미국은 필리핀과 연합해서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파리 조약에 의해서 스페인으로부터 필리핀을 양도받죠. 미국 의회는 파리 조약을 비준한 후 필리핀을 미국 소유로 선포해요. 그러자 필리핀 사람들은 미국의 배반에 분노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미국이 스페인에게 승리하자 식민지에서 해방될 줄 알았거든요. 당시 미국은 두 가지가 필요했어요. 첫째는 미국 시장을 확장해서 아시아에서 자체 제품을 판매하는 것. 두 번째는 태평양을 둘러싼 강대국 간의 그 이해 다툼의 발판을 만드는 거였어요. 필리핀은 이 두 필요를 만족시켜줄 지리적 위치에 있었죠. 이를 위해 미국은 필리핀의 민주적 자치정부를 이식시켜서 민주국가를 만들기 원했어요. 이것을 당시 존스 법안 서문에 기록했죠. 필리핀에 안정된 정부가 세워지면 즉시 독립시키겠다라고요. 양측의 갈등은 결국 1899년부터 1902년까지 3년 동안 미필 전쟁을 일으켜요. 이 전쟁에서 필리핀은 군인과 일반 시민이 엄청 많이 죽었고 결국은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아요. 스페인으로부터의 완전 독립을 위한 필리핀 혁명이 좌절되고 만 거죠. 필리핀의 미국 식민지배 역사 전문가 권오신 박사는 이것을 미완의 혁명이다라고 평가하셨더라고요. 미국 지배의 특징, 미국의 필리핀 지배의 세 축은 경제 발달, 대기관 설립, 그리고 교육이었어요. 주요 지배 방법은 제한된 관료적 지배와 수출 농작물의 집중 투자, 그리고 소수의 군대 주둔이었어요. 스페인의 필리핀 지배 핵심 방법이 카톨릭이었다면 미국은 미국식 공교육이었어요. 미국은 영어를 널리 사용하도록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를 전국에 세웠어요. 이 때문에 필리핀 사람들은 나이 든 세대가 영어를 더 잘한답니다. 지주 중심의 사회, 필리핀은 스페인 식민지대부터 지주 중심의 사회였어요. 이 엘리트 지주들의 협력으로 미국의 필리핀 식민지와 달성은 어려움이 없었죠. 지주들은 혁명 운동을 통해 부상하는 그 하층 계급의 영향력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미국과 타협해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 했죠. 이 엘리트 지주들은 강력한 정치력과 경제 지배력을 가졌어요. 그들은 그 힘으로 미국의 식민지 정부와 협상과 타협으로 독립운동을 주도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지배력이 침해될 때는 강력히 저항했고 경제적 이해관계가 침해될 때는 독립의지를 즉시 철회했어요. 기회주의자 같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개혁 정책에 심각한 걸림돌이 되었죠. 다음은 미국의 자유무역. 미국과의 자유무역 수립은 필리핀 해외 무역을 매우 증가시켰어요. 중국과 일본인도 특정 산업 분야에서 대단한 지배력을 가졌죠. 이처럼 외국 기업의 경제 지배는 증가되지만 토착 산업의 발전은 부진됐어요. 필리핀인들이 자신의 국내 경제를 지배하지 못한 거죠. 미국과의 자유무역이 한참 활발할 때 1921년 대공황으로 미국의 농업이 어렵게 되었어요. 미국의 농민들은 필리핀 농산물의 무관세 철폐와 필리핀 이민 노동자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구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필리핀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죠. 이 관세 논란은 필리핀이 미국 시장을 상실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필리핀 여론들은 독립을 점진적으로 하자라고 형성이 돼요. 농촌사회 변화, 필리핀의 수출 농업이 확대됐지만 힘이 없는 노동자나 소작인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었어요. 소작인들은 항상 빚에 쪼달려야 했고요.
게다가 지주들은 소작 계약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변경시켰어요. 소작 계약이 보통 문서화되지 않았거든요. 농민들의 가장 큰 타격은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의 약화였어요. 전통적으로 지주들은 소작인들에게 후원을 해줘야 했거든요. 그러나 지주들은 소작인으로서의 그 보호자로서의 의무를 망각하고 점차 착취적인 관계로 변질되었어요. 하층 계급의 도전, 이에 농민들은 집단 행동과 소요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농민 소요는 상황을 유리하게 변화시켰어요. 하지만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변화시키지는 못했죠. 미국은 필리핀 사람들의 독립 열망을 점진적으로 제도권 내에 흡수시켰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혁명운동으로 발전되는 것을 막았어요. 독립운동은 본질적으로 반란이나 혁명이 아니라 개혁 지향적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 일본의 침입과 점령은 이 농민운동의 성격을 상당히 변경시켰어요. 해방 후 이 농민운동은 지주지배 사회에 강력히 도전하는 시민 세력으로 성장하죠. 정치의 자유라. 필리핀을 지배한 미 군정은 민간인에 의한 도민정부로 계승됐어요. 도민정부의 목적은 필리핀의 자치정부 실현이죠. 그래서 식민지 행정부의 필리핀화는 급속도로 진행됐어요. 의회, 행정부, 사법부는 거의 필리핀 사람들로 채워졌으니까요. 결국 1934년 필리핀은 완전한 자치정부를 세웠어요. 이로써 필리핀 사람들의 독립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미국의 신축적인 반응의 결과였죠. 그래서 미국은 식민지 지배를 자발적으로 철회하는 첫 국가가 되었어요. 다음은 경제의 종속화. 필리핀은 그토록 원했던 정치적 독립은 했는데 경제는 여전히 미국에 종속되었어요. 그래서 경제적 종속은 정치적 독립의 의미를 공허하게 만들었어요. 미국의 식민지 재정 정책은 스페인처럼 수출 농업이었어요. 주요 품목은 쌀, 사탕, 수수, 담배, 코코넛, 아카바였죠. 이 수출 농업 확대는 미국의 소비재 의존을 증가시켰거든요. 다음은 일본의 통치 시기. 필리핀의 자치령 시대는 안타깝게도 6년 만에 끝나고 일본의 통치를 받게 돼요. 일본군이 제2차 세계대전 중 1941년 12월 필리핀 곳곳을 공습하기 시작했거든요. 필리핀은 또다시 일본의 통치를 4년간 받게 돼요. 이 기간 동안 필리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위안부로 끌려가거나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나 1944년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레이테 섬에 상륙하면서 일본은 미국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철수해요. 1년 후 1945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됐던 그 해죠. 1945년 2월 3일 메가더는 필리핀 대통령 세르히오 오스메냐에게 자치정부를 이양해요. 드디어 1946년 7월 4일 필리핀은 4세기간의 외세 통치에서 해방이 돼요. 약 430년간의 식민지배에서요. 다음은 필리핀 공화국. 독립 후에도 필리핀은 미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이 지속되고 정치 분야에서도 간접 지배를 받게 돼요. 하지만 3대 대통령인 라몬 막사이사이가 민주주의를 회복해요. 그는 일본 시대부터 싹튼 공산주의 무장 세력도 진압했죠. 그런데 1965년 마르코스가 대통령이 되자 민주주의가 폐기된 것 같았어요. 그는 첫 임기 때는 국가 발전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하지만 재임 2기 중반기부터 국가가 낙후되는 것을 방치하면서 족벌 독재 체제를 구축했어요. 그는 1972년 계엄령을 선포하고 21년간 강력한 군사 독재 정치와 부정부패를 하죠. 마지막으로 2차례의 시민혁명. 필리핀은 애국심과 강한 민중의 힘을 2번이나 표출했어요. 1986년 마르코스가 부정선거로 대통령에 재선출되자 대대적인 피플 파워가 일어나요.
결국 마르코스는 하와이로 망명하죠. 그 다음 아시아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된 코라존 아퀴노가 헌법을 제정하고 마르코스 체제에서 완전히 탈피하는 개혁을 시도했어요. 라모스에 이어 에스트라다가 대통령에 당선이 돼요. 하지만 그는 민생을 돌보지 않고 정실주의로 돌아가요. 그는 민다나오의 그 모로 무슬림을 자극해서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켰어요. 게다가 불법 도박을 묵인하면서 각종 부정부패를 저질렀죠. 그래서 2001년 다시 한번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에스트라다는 탄핵으로 대통령에서 물러나요. 현재 대통령 두테르테는 마약을 근절시키면서 많은 마약 중독자들을 처형했어요. 필리핀도 올해 5월에 한국처럼 대선이 있어요. 필리핀의 영웅 권투 선수 빠끼아오도 출마했더라고요. 두 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법치를 존중하는 사람이 당선되길 바라면서 그럼 다음에 뵐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